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대란, 의료개혁으로 시작해가지고 의료 파탄으로 갔다가 의료대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정부의 실패 사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사례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늘리는 정책을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을 했답니다.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을 했답니다. 지금 의료 대란으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아프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불안에 떨고 있고, 많은 중증 환자 또는 말기암 환자가 제대로 치료나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해가지고 아마 일부는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그걸 잘했다고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공감 능력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울고 있는 국민들의 뺨을 때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관료 집단이 영혼이 없으면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관료 집단은 식민지형 관료입니다. 식민지형 관료는 그 종주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료 집단은 김정은 세상이 되어도 열심히 일할지 모릅니다. 오늘의 코미디인지 오늘의 비극인지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 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정책을 모범적 혁신 사례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역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하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의료계 반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며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돼 온 터라 우수 혁신 사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 혁신 왕중왕전, 이름은 좋습니다.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위기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2개 분야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의대 정원은 미래위기 위험 선제 대응 우수 사례 중 7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답니다. 아니, 의대 정원을 하는 게 미래에 일어날 위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므로 이게 성공 사례라는 겁니다. 미래 위기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건데, 지금은 미래 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미래 위기라는 것은 미래가 되면은 의사들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하는 계산인데 이 계산이 우선 잘못되었습니다. 미래에 한국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의사 수를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 의사 수도 1년에 3,04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66%를 더해가지고 5,048명을 배출하겠다고 하는 게 미래의 위기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사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의사가 부족하다고 출발한 데서부터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게 선제적 대응으로서 아주 성공 사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부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꼭 해야 될
100대 과제인지 150대 과제인지 하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과대학을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게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미래 예측을 해보니까 의대생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은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난 2월 6일 왜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까?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 때 재미를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수 혁신 사례입니까? 혁신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새롭게 잘 만드는 겁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대상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혁신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잘 돌아가는, 아주 균형을 맞춰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의료를 혁신 대상으로 삼은 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개선의 대상이라 해야 돼요.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좋게 나가는 개선의 대상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데서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없었죠. 의사들과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명 정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나온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를 발표 몇 시간 전에 탁 던져놓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2,000명이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혁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몇 개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첫째, 사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실패 사례로 뽑아야죠. 실패 사례로 뽑아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뭘 추진할 때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왜 실패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를 성공 사례로 삼았다 이겁니다. 긴급하지 않은 것을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긴급했다면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없었다는 것은 긴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 총선을 앞두고 2달을 앞두고 터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긴급 사안으로 삼아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다가 뒤룩박죽이 되면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파국을 초래한 겁니다.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파국을 초래했는데, 여기 보면은 왜 우수 사례로 꼽았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거죠.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정책이 모범적이다 하는 것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성공해야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료대란으로서 제일 먼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응급실, 그 다음에 흉부외과 같은 데입니다. 전공의가 이탈해가지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심장수술과 폐암수술 2만 건을 하는데 그 수술을 도울 전공의가 12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필수 의료를 망치고 있는데 이걸 성공 사례로 꼽았어요. 지역 의료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도 망치고 필수 의료도 망치는 이 사례를 성공 사례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뺨을 때린 겁니다. 이거 예의가 없습니다. 초보적인 예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